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지지율이 폭등하는 등 컨벤션 효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새로 구성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지금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간의 삼각 갈등이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넘어갈 것은 바로 선대위를 구성할 전권은 윤석열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공개적으로 선대위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하이에나가 어떻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제 CBS에 나와서 내가 전권을 요구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허수아비로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인물들이 거명됐습니다. 선대위원장은 단독으로 김종인이 한다 하더라도 공동선대위원장에 그동안 보면 뭐 윤희숙, 뭐 검태섭, 또 뭐 나경원 이름도 나오고요. 아무튼 상당히 원희룡,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선거대책 본부장 이름으로 1인으로 할 것이냐, 4명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서 또 뭐 임태희, 권영세,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김용태, 정태근.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상당히 일을 잘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특히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재가를 받으면 되지, 왜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다닙니까? 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윤석열은 마치 조금 모자라는 아이가 돼서 김종인의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김종인은 일종의 용병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일을 잘하고, 그렇지만 김종인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 갔다가 새누리당 갔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용병 수준입니다. 일은 잘하니까 뭐 삼진 잘 잡고 다승 투수라면 뭐 일을 시킬 수는 있죠. 그렇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맞게 쓰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김종인에 의존하는 건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은 김종인과 이준석이 이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준석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물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의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이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거를 들으면 김종인과 이준석은 조금 놀랄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말한 걸 보면 이 선대위에 오고 싶어 날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권력욕이 강합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한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들어와서 그 조건 내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대표입니다. 제발 좀 채통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 말고 좀 당내에서 조정을 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김병민 대변인이 오랜만에 이 언론들에 보도되는 김종인, 이준석의 발언 등에 대해서 윤석열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뭘까요?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방금 전 이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대위 인선 구성은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통합을 바탕으로 모두를 이해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통합 덧셈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 인사혁신을 주장해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달리 기존 캠프 인사에 플러스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을 보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치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전부 다 이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 파리떼니 하이에나니 하면서 다 내쫓습니까? 그 사람에 맞는 자리를 주고 일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 이재명 선대위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만 자리를 왜 안 줍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스트에 그게 맞는 진짜 실력군들을 배치하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사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윤석열이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후보들은 다 조금씩 선대위 구성 조직도가 달랐습니다. 윤석열에 맞는 조직들을 그리면 됩니다. 윤석열은 정치 신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원하는 쪽, 또 전직이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쪽,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정책 개발 그 포션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실장을 젊고 유능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정해서 라이브로 윤석열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침. 물론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꾸만 잿밥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도 물론 지금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적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김종인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은 아마 선대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자, 김병민 대변인의 이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이 아마 이런 말을 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난 8일인가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원칙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당 중심으로 하되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이 특정 세력이 너무 주도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 광흥창 팀, 문재인 정부 등등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일부 세력이 주도하게 되면 이 독재, 아무튼 이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윤석열이 생각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의 인사와 관련한 뜻을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지금 김종인, 이준석, 어제는 김종인, 이준석은 거의 매일 이것까지 떠들고 다녔는데 내 뜻은 이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20일쯤 그리고 늦어도 이달 내는 윤석열 선대위가 빨리 구성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